Are you ready?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Are you ready의 뱅입니다. 드디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프리시즌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기에서 아틀레티코는 프랑스의 강호 올림피크 드 마르세유를 상대로 2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결과만 보면 기분 좋은 승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경기에서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가 이기긴 했는데 정말 잘해서 이긴 경기였을까? 마르세유의 점유율은 62%, 아틀레티코는 38%, 유효슈팅은 마르세유가 6개, 아틀레티코는 단 2개, 코너킥도 9대1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코어는 마르세유 1, 아틀레티코 2. 오늘은 프리시즌 마지막 경기였던 마르세유전을 하나씩 돌아보면서 이강인의 첫 선발 출전부터 루크먼과 바리오스, 로드리고 멘도사와 아르나우 오르티스, 그리고 개막전을 앞둔 아틀레티코가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까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경기는 아틀레티코의 진짜 베스트 11을 확인하는 경기라고 보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월드컵 이후 늦게 돌아온 훌리안 알바레스, 마르코스 요렌테, 알렉스 바에나, 후안 무소와 같은 선수는 마르세유 원정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알렉산데르 세를로트 역시 근육 문제로 빠졌습니다. 반면 그들보다 조금 먼저 팀 훈련에 합류했던 그리말도와 줄리아노 시메오네는 명단에 포함됐고, 이강인 역시 선발로 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메오네 입장에서는 승패도 중요했겠지만 무엇보다 개막을 앞두고 선수들의 몸 상태를 끌어올리는 것이 우선이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선발 포메이션은 사실상 5-3-2였습니다. 골키퍼 오블락, 3백에는 도밍게스, 르노르망, 한츠코, 오른쪽 윙백은 줄리아노 시메오네와 왼쪽에는 그리말도, 중원은 조니 카르도주, 코케, 파블로 바리오스, 그리고 최전방에 이강인과 아데몰라 루크먼이 배치됐습니다. 특히 이강인은 아틀레티코 입단 이후 처음으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전에서는 교체로 들어와 세컨드 스트라이커와 공격형 미드필더 사이를 오갔다면 이번에는 경기 시작부터 루크먼과 함께 전방에 배치됐습니다. 경기 초반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마르세유가 강하게 올라오면서 아틀레티코가 제대로 공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아스 역시 초반 아틀레티코가 경기 안으로 들어가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코케와 바리오스의 존재감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마르세유는 앙헬 고메스와 호이베르 등을 중심으로 중원을 장악했고 측면까지 폭넓게 사용했습니다. 아틀레티코는 자연스럽게 5백 형태로 내려섰고 루크먼과 이강인을 이용한 역습을 노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초반 가장 눈에 띄었던 장면을 만든 선수는 이강인이었습니다. 전반 8분쯤이었습니다. 하프라인 부근에서 공을 받은 이강인이 수비라인 뒤로 침투하는 루크먼을 보고 왼발로 정확하게 패스를 넣어줍니다. 루크먼이 골키퍼와 사실상 1대1 상황까지 만들어냈죠. 슈팅은 골대를 맞았고 이후 오프사이드가 선언됐기 때문에 공식적인 기회로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패스 자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앞으로 이강인이 아틀레티코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인이 반드시 볼을 50번, 60번 만져야 하는 건 아닙니다. 상대 수비와 미드필드 사이에서 공을 받고 루크먼이나 훌리안처럼 뒷공간을 파고드는 선수에게 한 번에 찔러주는 것, 이게 아틀레티코가 이강인에게 기대하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전반 22분 결국 아틀레티코가 선제골을 내줍니다. 마르세유의 측면 공격 이후 올라온 공을 아틀레티코 수비진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고 흘러나온 공이 이고르 파이샹에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파이샹이 오블락을 뚫으면서 마르세유가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아스는 이 장면을 꽤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측면 크로스를 제대로 걷어내지 못하면서 또다시 너무 쉽게 실점했다는 겁니다. 프리시즌이라고는 하지만 지난 시즌부터 아틀레티코가 반복적으로 보여줬던 문제죠. 공을 완벽하게 빼앗기지 않았는데도 세컨드볼 처리 하나, 크로스 수비 한 번, 수비수 사이의 판단 하나가 어긋나면서 실점까지 연결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오늘 경기에서 가장 걱정됐던 부분입니다. 3백을 사용한다고 해서 수비가 자동적으로 안정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처럼 상대에게 주도권을 완전히 넘겨주게 되면 수비수가 계속해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누가 전진할 건지, 누가 박스를 지킬 건지, 컵백 공간을 누가 막을 건지, 세컨드볼은 누가 가져갈 건지, 아직 이 부분에서 완성도가 떨어져 보였습니다. 물론 파이샹 선수는 멋진 칩슛으로 오블락을 뚫었고 수비 과정 속에서 호르헤 도밍게즈의 아쉬운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반 35분 조금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이강인과 그리말도, 줄리아노 시메오네가 동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팬들 입장에서는 이강인이 부상을 당한 건가? 경기력이 안 좋아서 뺀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는데요. 현재 확인되는 현지 보도에서는 그렇게 볼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 선수 모두 다른 선수들
선수들보다 늦게 팀 훈련에 합류한 선수들이었고 시즌 개막을 앞두고 훈련 부하를 조절하기 위한 교체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따라서 이강인의 35분 교체를 조기 교체 굴욕 같은 식으로 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강인은 전반 33분에도 다시 한번 루크먼의 뒷공간 침투를 향해 날카로운 패스를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루크먼의 터치가 길어지면서 기회가 무산됐습니다. 물론 이강인이 35분 동안 패스 6개를 모두 성공시켰고 9번의 볼 터치를 가져갔습니다. 다만 저는 이 숫자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두 차례의 전진 패스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아직 아틀레티코 선수들과 호흡을 맞춘 시간이 굉장히 짧은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장 확실한 무기 하나는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강인이 전방에만 머물렀던 것도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상당히 아래까지 내려와 패스를 받아줬고 수비 전환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강인이 빠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반 39분 아틀레티코의 동점골이 나왔습니다. 이 골은 로드리고 멘도사의 골이었지만 저는 절반 이상을 루크먼이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마르세유가 후방에서 공을 처리하는 순간 루크먼이 끝까지 압박합니다. 그리고 직접 공을 빼앗아 멘도사에게 연결, 멘도사가 침착하게 마무리하면서 1대1 동점을 만듭니다. 전반 종료를 앞두고 아틀레티코가 균형을 맞춘 거죠.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루크먼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드리블이나 스피드, 골 결정력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시메오네 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수비를 해야 합니다. 압박을 해야 합니다. 공을 잃으면 다시 뛰어야 합니다. 루크먼이 시메오네 감독 아래에서 훈련을 거치면서 전방 압박에서 상당한 발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루크먼이 점점 시메오네화 되고 있는 겁니다. 공격에서는 빠르고 위협적인데 공을 잃으면 상대 센터백까지 쫓아가서 공을 뺏는다? 이 선수가 훌리안 알바레즈와 함께 뛴다면 상당히 재밌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한 명, 오늘 저는 파블로 바리오스를 꼭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초반에는 팀 전체가 밀리면서 바리오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반 30분 이후 바리오스가 공을 잡기 시작하면서 경기 흐름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압박을 피해 공을 받아주고 전진하고 긴 패스를 넣고 공격수에게 마지막 패스를 시도합니다. 마치 바리오스가 다른 선수들과 다른 축구를 하는 선수처럼 보였죠. 저 역시 이번 프리시즌을 보면서 확실히 느낀 게 있습니다. 새 시즌 아틀레티코 중원의 핵심은 여전히 바리오스입니다. 코케가 경기의 기준점을 잡아주고 히울만이나 카르도주가 수비적인 균형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 압박을 깨고 공을 전방으로 운반하면서 경기 속도를 바꿀 수 있는 선수는 바리오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강인과 바리오스의 조합도 상당히 기대됩니다. 바리오스가 압박을 한번 벗겨내고 그 다음 패스를 이강인에게 전달하고 이강인이 다시 공격수의 뒷공간을 바라보는 구조. 오늘 아주 짧게나마 그 가능성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후반전부터는 시메오네가 본격적으로 선수들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바리오스 대신 아르나우 오르티스가 들어왔고 후반 56분에는 카르도주와 코케 대신 히울만과 오베드 바르가스, 이후 히메네스, 보냐르, 카스티오, 마르크 푸빌까지 투입됐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후반부의 아틀레티코는 개막전 베스트 11을 가동한 팀이라기보다는 프리시즌 마지막 테스트를 하던 팀에 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이 시간대에 아주 흥미로운 선수가 등장합니다. 아르나우 오르티스입니다. 아르나우는 지난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릴레뉴에서 프리메라 페데라시온 23골을 기록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번 프리시즌 내내 시메오네 앞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헤타페전에서도 득점했고 빠른 스피드와 직선적인 돌파로 계속해서 눈조장을 찍었습니다. 물론 다만 그 골 결정력은 아쉬운 모습이 조금은 있었죠. 마르세유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차례는 상대 수비 뒤를 완전히 무너뜨렸는데 직접 마무리를 선택하면서 시메오네에게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이 뒷공간을 공략했고 이번에는 올바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전반 35분부터 뛰고 있던 카를로스 마르틴에게 공을 전달합니다. 후반 78분 카를로스 마르틴의 골, 아틀레티코가 2대1로 역전하는 순간입니다. 아르나우는 스스로 그가 1군에 남을 자격을 만들고 있었죠. 그만큼 현지에서 아르나우에 대한 평가가 좋습니다. 특히 현재 세를로트가 부상 중이고 슐리아는 뒤늦게 팀 훈련에 복귀한 상황이라 시즌 초반 공격진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르나우가 보여주는 스피드와 저돌성은 시메오네에게 굉장히 유용한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나우 오르티스에게는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가 23살을 넘겼기 때문에 이제 1군에서 계약을 하거나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과연 그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이 점을 보는 것도 아주 재미있는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재미있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로드리고 멘도사입니다. 최근 아틀레티코 중원이 너무 많아지면서 임대나 이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선수죠. 당연히 누군가는
때는 출전 시간을 얻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멘도사가 마르세유 원정에서 골을 넣었습니다. 이게 프리시즌의 재미죠. 떠날 것처럼 보이던 선수가 시메오네 앞에서 결과를 만들어버립니다. 물론 한 골 때문에 선수단 계획이 완전히 뒤집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멘도사가 내가 왜 이 팀에 남아야 하는지 한 번 더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냉정하게 경기 전체를 보겠습니다. 최종 기록입니다. 점유율 마르세유 62%, 아틀레티코 38%, 패스 마르세유 589회, 아틀레티코 359회, 유효 슈팅 마르세유 6개, 아틀레티코 2개, 코너킥 마르세유 9개, 아틀레티코 1개, 오블락은 무려 5번의 세이브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를 지배하지는 못했습니다. 마르세유의 압박을 상대로 후방에서 공이 쉽게 빠져나오지 못했고 중원 간격도 벌어졌습니다. 특히 경기 초반에는 선수들이 공을 받으러 내려오지 못하면서 센터백들이 선택지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몇몇 매체에서는 아틀레티코의 점유와 빌드업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프리시즌이라는 점, 월드컵으로 인해 선수들의 합류 시점이 모두 달랐다는 점, 어린 선수들이 상당한 시간을 뛰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었습니다. 저는 양쪽 모두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력이 완성되지 않은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제 개막까지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강인은 개막전 선발일까요? 아마 한국 팬들이 가장 궁금한 부분일 겁니다. 저는 아직 확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능성은 충분히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인은 맨체스터 시티전에서 교체 출전했고 마르세유전에서는 바로 선발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는 루크먼 옆 세컨드 스트라이커 형태로 뛰었습니다. 공을 받기 위해 중원까지 내려왔고 전방으로 올라갔을 때는 루크먼의 움직임을 살리는 패스를 보여줬습니다. 무엇보다 시메오네가 최근 훈련에서도 이강인을 공격과 수비 양쪽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현지 보도가 있습니다. 다만 바에나와 훌리안 알바레스, 요렌테 등 아직 본격적으로 경기에 나오지 않은 주전급 선수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강인이 무조건 말라가전의 선발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릅니다. 그래도 현재 흐름만 본다면 최소한 시메오네가 이강인을 단순 로테이션 멤버로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러 공격 조합 가운데 꽤 중요한 카드로 시험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수비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크리스티안 로메로. 오늘처럼 상대 공격을 계속 받아내야 하는 상황에서는 로메로처럼 적극적으로 앞으로 튀어나가 경합하고 수비 라인을 끌어올릴 수 있는 선수가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다만 로메로 한 명이 온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아틀레티코의 문제는 센터백 개인의 수비 능력만이 아니라 팀 전체가 공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전진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경기를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결과는 합격이다. 마르세유 원정에서 2대1 역전승을 했고 프리시즌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마무리했다는 점, 무엇보다 큰 부상 없이 선수들에게 필요한 출전 시간을 배분했습니다. 그리고 선수 개인으로 보면 긍정적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루크먼의 전방 압박, 바리오스의 경기 조율, 이강인의 2차례 침투 패스, 멘도사의 골, 아르나의 과감한 돌파, 카를로스 마르틴의 결승골, 오블락의 세이브 5개. 특히 프리시즌 내내 어린 선수들이 계속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팀으로 보면 여전히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오늘 마르세유가 아틀레티코보다 훨씬 많은 시간 공을 가지고 있었고 훨씬 많은 슈팅과 코너킥을 기록했다는 사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프리시즌 마지막 경기를 보고 저는 오히려 개막전이 더 궁금해졌습니다. 월드컵 우승자들이 돌아옵니다. 훌리안 알바레스가 돌아옵니다. 그들이 모두 돌아오고 로메로까지 합류한다면 선수단의 모습은 또 달라질 겁니다. 이제 실험은 끝났습니다. 다음 경기부터는 진짜입니다. 8월 20일 새벽 4시 리아드 에어 메트로폴리타노에서 진행되는 라리가 개막전. 상대는 승격팀 말라가. 26-27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마르세유전을 어떻게 보셨나요? 그리고 오늘 경기만 놓고 봤을 때 가장 좋았던 선수는 누구였나요? 이강인의 첫 선발 경기 역시 출전 시간이 짧아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힌트는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이제 끝나가는 프리시즌 마지막으로 즐기시고 라리가 개막전에서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re You Ready?의 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팔레띠!